난독증은 모든 아이들이 글을 읽어야 한다는 우리의 믿음에 반하는 것이다. 자폐성 장애는 사회성, 우울증은 행복, 불안은 평정, 지적장애는 지성, 조현병은 합리성에 반한다. 이렇듯 장애는 현 시대의 특정 가치나 덕목에 반하는 것들이다. 특수학급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 읽기, 쓰기, 셈, 시험 보기, 규칙 준술, 가장 못하고 가장 중요시하지 않는 것, 미술, 음악, 자연, 처세술, 신체 능력을 가장 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사회에 의해 주의력 결핍장애나 학습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궁극적으로는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잘 못하는 일을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ADHD라는 용어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주의력 결핍에 대해 말한다는 것이다. ADHD로 분류된 어린이들, 그리고 어른들은 사실주의를 기울이는 일을 무척 잘한다. 그들은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뛰어나다. 이것을 부수적 주의라고 하는데 이는 창의적인 사람의 또 다른 특성이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약물 치료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리탈린 등의 정신자극제는 드물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남용의 우려가 있다. 지나치게 활동적이었던 에디슨이 쓴 유명한 말이 있다. 미래의 의사는 약을 주지 않을 것이다. 대신 환자가 인간적인 환경의 보살핌을 받고 적절한 식이요법을 하고 질병의 원인과 예방에 신경 쓸 것을 권유할 것이다 라고 쓴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에 또 다른 이론은 아버지의 정자 속 유전자와 어머니의 난자 속 유전자 사이에 진화적 다툼이 있고 이 다툼의 결과에 따라 두뇌 발달이 두 방향 중 어느 한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제시한다. 아버지의 유전자가 선택되면 뇌 성장이 자폐 스펙트럼 방향으로 진행되고 어머니의 유전자가 선택되면 우울증이나 조울증, 조현병을 포함하는 스펙트럼 방향으로 뇌가 발달한다는 것이다. 전체보다는 부분을 보는 것이 자폐인들의 공통된 특성이다. 그 특성은 일부 환경에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만일 심오한 우주의 신비나 독특한 세포, 생물종 간 차이, 물건의 품질 등을 연구하는 직업에서라면 훌륭한 자질이 된다. 억만장자 사업가인 리처드 브랜슨은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 난독증으로 인해 내가 어릴 때 겪은 문제들이 나를 더 직관적으로 만든 것 같다. 누군가가 글로 쓴 제안서를 보내오면 나는 세부적인 사실과 수치들에 연연해 하기보다는 읽은 내용을 나의 상상력으로 이해하고 생각을 확장한다. 슬픔은 인간다운 조건의 본질적인 부분이지 정신질환이 아니다. 따라서 우울장애에 대한 정신의학계의 잘못된 정의에 반기를 드는 것은 인간의 문제를 의료화함으로써 외면해왔던 우리 인간성의 고통스럽지만 중요한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일을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무언가를 생산해야 할 때이다. 우울할 때는 찬찬히 상황을 살펴보고 생각할 때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시간이 감사하다. 우울증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현대성의 결과다. 삶의 속도, 기술적 혼돈, 인간 소외, 전통적 가족 구조의 붕괴, 고질적인 고독, 종교적, 도덕적, 정치적, 사회적 신념 체계의 파괴는 재앙을 불러왔다. 지방이 풍부한 수렵채집 식단에서 지방을 적게 함유한 농업 식단으로 식습관이 바뀌면서 조현병 발생률이 증가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지방산 중 일부, 특히 오메가3가 부족하며 예비 연구에 의하면 그들의 식단에 오메가3 보충제를 첨가하면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한다.